제가 가장 싫어하는 지적 중에 하나는 제가 폭넓은 사고를 하지 못하고 편협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일단 논리적으로도 잘못됐죠. 반론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반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해 최대한 논리적인 논증을 해야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좌파적인 생각을 하건 우파적인 생각을 하건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린 누굴 비판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생각에 대해 어느 만큼 논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내린 결론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없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생각이 편협하다라는 게 비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일종의 인신공격이죠. 신일구구, 빨갱이와 같은 식의 레이블링도 결국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상대방에 대해 편협하다, 폭넓은 사고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난 네 생각에 도무지 공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폭넓은 사고란 말을 들으면 왠지 편협한 생각보다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지적으로 우월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편협한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는 것은 뭔가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 같은 걸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폭넓은 생각, 그리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협한 생각이란 판을 짜고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것이지요. 정작 본인도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도 말이죠.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한 내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이 또한 일종의 의도적인 오류라는 말입니다. 판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편협한 생각과 폭넓은 생각이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그 폭넓은 생각을 하게끔 요구하고 편협한 생각을 안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아니, 폭이 넓다면서 편협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우리에게 폭넓은 사고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해외에서 어떤 외국인이 우길승천기 문양의 옷을 입고 다니면 막 욕을 하고 못 입게 해요. 그리고 현재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막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인 것 같던데, 이런 시국에 어떤 여행 유튜버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막 집단으로 가서 그 유튜버의 계정을 테러하고 린치하고 해요. 아니, 폭넓은 사고를 하자면서 우길기 옷을 입을 자유도, 일본 여행을 다닐 자유도 없는 건가? 폭이 넓다면 이런 것도 다 포용해야죠.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전 우길승천기가 전범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길승천기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의 정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서 우길기를 볼 때마다 막 일본의 전범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워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우길기랑 나치 만자 문양을 종종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비교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비교라는 게 결국 유사성이 있어야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우길기와 나치가 어느 만큼의 유사성이 있나요? 우길기는 6세기 일본의 아스카 시대 일본 왕실의 문양으로 사용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 막부 시대에는 서민들이 풍요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치 만자 문양도 고대 아리아족들이 복을 상징하던 스바스티카 문양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원래는 좋은 의미였다가 변질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의미만 볼 게 아니라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도 같이 봐야죠. 결국 그런 상징적 의미 근거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봐야 하잖아요. 일본은 물론 전국시대 그리고 막부시대를 지나면서 분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 왕가의 상징성 그 자체는 명복상으로나마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단일 국가로 존재해왔던 것이죠. 단지 체제만 여러 번 바뀐 것이죠.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다르죠. 신성 로마 제국을 독일이 원류로 많이 보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사실 명예직에 가까웠고 오히려 여러 지역 국가들 간의 연합체에 더 가까운 형태였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국가들끼리도 서로 싸웠고 게다가 30년 종교전쟁, 베스트팔렌 조약을 거치면서 종교적으로 더더욱 분열된 역사도 있었어요. 그나마 19세기에 통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것도 자발적 통일이 아니었죠. 철혈정치라고 해서 총칼로 억누른 결과였지.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가적 상징으로 여겨지던 우길승천기 문양과 오랜 시간 동안 분열되어 있다가 불과 200여 년 전에 합쳐지고 20세기에야 국가의 상징으로 다른 곳에서 빌려온 나치 만자 문양을 비교하는 건 오류예요. 애초에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 별다른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래도 일본의 전범 활동에 사용되었으니까 전범기라면
같은 논리로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는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상징물로 사용한다고 해서 태극기는 극우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100번 양보해서 그걸 전범기라고 한다고 해도 그걸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린치를 하거나 잡아가거나 하는 것도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표현의 자유 좋아하시잖아요. 자유가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인정을 해줘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독일에서 나치 만자문양이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냥 독일의 이야기죠. 만약 한국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면 전 반대할 거예요. 나치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개개인의 표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제와 나치만 인종학살을 벌였나요? 연합국들도 이런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영국, 프랑스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똑같은 원주민 학살, 노예화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영국의 유니언잭도 프랑스의 삼세끼도 똑같이 전범기예요. 그런데 우린 이들 나라를 보면서 막 분노하거나 화내진 않잖아요. 일본 여행 가지 말라면서 정작 런던이랑 파리는 유럽 여행의 필수 코스 아닌가요? 근데 잘만 다니시는 것 같던데. 자, 보세요. 우리가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협하고 선택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일본이 우길기와 나치 만자문양, 그리고 인종학살을 벌이던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던 상징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 편협한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모두 까기를 자처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들 또한 공평한 잣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적인 한계로 인해서 아주 선택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선택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뭐 우리는 유럽의 제국주의로 인해 피해를 딱히 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식이라면 강간범도 피해를 당해본 사람만 비판할 수 있고 절도범도 피해를 당해본 사람만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대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무슨 피해를 받았나요? 일본 여행도 잘만 다니고 일본 문화상품도 잘만 사서 쓰시더만. 아니 애초에 그럴 거면 폭넓은 사고라는 드립을 치지 말던가. 당했으니까 욕했고 안 당했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게 더 편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자기 본의에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갈리니까 애초에 폭넓은 사고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도 저는 의도적인 오류라고 생각해요. 폭넓은 사고와 편협한 사고를 구분짓고 정의할 만한 명확한 기준도 근거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쪽의 생각은 폭넓은 사고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쪽은 편협한 사고가 되고 그리고 무조건 폭넓은 사고를 해야 하고 편협한 사고를 하면 친일 극우가 되거나 적폐가 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특히 교육계 관련 고위직 인사들이 나와서 다양성을 경험하라, 폭넓은 사고를 통해 창의력을 길러라 라고 하면서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를 쓰고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표현은 정말 틀린 표현이에요. 일제점령기, 일제시대라고 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데 왜 일제강점기라고 하세요? 점령 자체가 충분히 강제적이잖아요. 누가 자발적으로 점령해달라고 해요? 그건 진짜 미친 소리지. 강점기가 뭔가 더욱 강제적이고 악한 느낌이 드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잖아요. 다 일본을 좀 더 미워하도록 의도된 것이죠. 누군가에게 생각을 의도한다는 것이야말로 더 편협하고 치우친 게 아닐까요? 더욱 폐쇄적이고 그럴 거면 아예 폭넓은 사고, 다양성 같은 드립을 치지 말든가. 첫 영상의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말에는 그 말이 의도하는 바대로 생각하게끔 하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인 판단을 하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 분노하는 대상도 항상 선택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정보력, 지식에서 월등한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게끔 해요. 저도 예외는 없어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공감도 잘해주고. 물론 불가능하다는 건 잘 알지만. 그리고 전범기, 일제시대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끔 의도하는지, 그리고 그 의도대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넓은 사고는 개뿔. 다 조작된 폭넓은 편협함이죠.